네, 안녕하세요. 열혈중이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타에 대한 강림 리타에 대한 활용법, 즉 강림 스킬을 리타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강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리타가 강림을 이용하는 이유는 버프 리타거든요. 그래서 용기의 벽을 가지고 우리 편이 어디서 교전을 이루든 그 교전하는 곳으로 날아가서 우리 편에 도움을 준다. 이러는 컨셉이 있게 되는데, 이 강림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강림을 이제 리타 사용하면서 주로 강림을 쓰시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리타가 잘 죽으니까 죽으면 바로 다시 살아나서 바로 강림 타고 와서 또 먹고 그러면 돈이 많이 벌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강림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이제 리타의 생존력이 어떻게 올라가거나 팀 공헌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진짜의 그 강림의 활용은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용기의 벽을 차게 되면 초반에 만약에 전사의 신발 가고 바로 용기의 벽을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편에 에스토스나 힐러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에스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을만한 힐러기 때문에 그 용기의 벽, 전사의 신발 신고 용기의 벽만 차더라도 거의 리타를 좀비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고 마방 기수를 가지 않고 바로 용기의 벽을 가요. 그러면 이제 인장 세지 한 50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사의 신발하고 용기의 벽을 먼저 찾게 되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편에 메인 탱커가 있을 때, 이제 메인 탱커가 있을 때는 내가 나서서 탱을 하지 않고 탱 뒤에서 버텨주면서 우리 탱을 원딜로부터 보호하거나 아니면 우리 원딜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탱을 바로 안 가도 돼요. 용기의 벽을 가지면서 후방에서 우리 편 원딜을 도와주면서 원딜러와 우리 편 전체의 그 방어력과 그 다음에 공격력을 올려주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용기의 벽은 어떻게든 빨리 차면 찰수록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타이밍상으로 빨리 차야지 상대랑 똑같은 아이템을 쳐더라도 항상 우리 팀이 10% 앞서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이 10%라는 게 굉장해요. 이게 공격력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방어력만 올려주기 때문에 이 용기의 벽이라는 그 가치를, 아이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뭉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 하는데, 팀원 중에서 누구라도 용기의 벽을 찾다 그러면 무조건 모여서 한타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 경우는 우리 판에 힐러, 에스터스가 있을 때나 메인 탱커가 있을 때는 용기의 벽을 전사의 신발 바로 다음에 용기의 벽을 간다. 그리고 용기의 벽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메인 탱커를 해야 된다. 내가 메인 탱커를 해야 된다. 니타가 메인 탱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용기의 벽을 먼저 가지 않아요. 왜냐면 먼저 죽으면 소용이 없어버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누운 시체 주변에도 오라가 적용이 돼요. 그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투구도 내가 죽은 시체 위에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시체인 상태에서도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버프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 용기의 벽을 찬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의 벽을 찼을 때 내가 리타가 용기의 벽을 차고, 그리고 리타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미아나 내가 같이 이제 뭐 게임을 진행한다, 라인전을 한다.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왜냐? 리타가 약간 좀 어중간해요. 공격력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턴을 잘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의 벽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 그러면 최소한 3인 팟,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3명이 이게 라인을 뚫도록, 또는 교전할 때 무조건 3명 이상 모여야지만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리타가 메인 탱이 아니라 뒤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앞에 나가서 탱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전투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강림을 이용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라인전에서 유리함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전제는 내가 지키고 있는 내 라인의 타워가 체력이 많아요. 그럼 내가 잠깐 다른 주로 바텀과 이제 탑을 오가기 때문에 내가 바텀을 지키고 있는데 바텀의 타워가 체력이 만땅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아직 타워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갔다 와도 됩니다. 탑으로. 근데 탑으로 가는 타이밍이 뭐냐?
우리 편이 압박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 편이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오히려 유리할 때 가서 그 유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굳이 용기의 벽을 차지 않아도 강림만으로 우리 편에 버프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타워 몸빵.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서 우리 편이 이제 계속 타워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상대가 어느 정도 피가 많이 달아서 그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미니언이 올라오지 않아서 못 잡을 것 같은 경우, 맵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맵리를 이제 맵을 찍어서 이동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맵을 찍어서 봤을 때, 이 타이밍에는 내가 지금 가서 타워 몸빵을 해줘야 돼. 내가 타워 몸빵을 해주면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편 미니언을 타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가서 타워 몸빵을 해주게 되면 우리 편이 킬할 그 찬스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버프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용기벽을 찼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용기벽을 찼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타워 들어가서 타워 몸빵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굳이 타워 몸빵을 하지 않아도 계속 그 3명 파티로 그 라인 하나를 계속 장악하고 있게 되면 우리 편 미니언이 올라옵니다. 근데 용기의 벽의 효과 중에 그 속성이 하나 더 있는 게, 우리 편 미니언은 방어력과 공격력을 올려줘요. 또한 이동 속도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미니언들이 올라오는 속도를 더 빠르게 지속시키고, 그리고 미니언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미니언들에 대한 방어와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미니언이 타워 몸빵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전을 하고 있다가도 보면 미니언이 쌓여서 미니언이 최대한 4명까지도 쌓이는 걸 봤거든요. 2번 이상. 근데 그 정도의 교전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타워는 거의 침묵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버프거든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강림을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맵을 찍어서 한 번에 상대편 타워, 우리 편 타워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컨트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그 컨트롤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거의 한 80%는 그냥 한 방에 검지손가락으로 맵을 찍으면 가요. 원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끔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내가 넘어가서 타워 몸빵하거나 가서 짠 등장해서 궁을 날렸으면은 잡을 수 있는데 라는 순간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모드라든지 아니면 AI 대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맵 릴을 하는, 검지손가락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맵을 클릭해서 그 타워를 이쪽 저쪽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화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 강립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에스터스가 있어요. 그 에스터스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했죠. 용기의 벽을 먼저 가야겠다. 용기의 먼저,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라인에 3인팟으로 항상 이득을 줘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한다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그걸 실행에 옮길 수가 없거든요.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돼요. 사람들은 플레이를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탈피하는 데다 상당히 많은 거를 노력을 했는데, 사람은 항상 안정적인 거, 자기가 했던 것 중에서 안정적인 것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감한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인드를 이제 컨트롤하는 경기 중에 계속 되뇌면서 나는 이번에 무조건 2명 이상 타워에 붙어있으면 넘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방어 개수가 있는 아이템을 하나 샀죠. 저 물리 방어를 올려주는 가죽 갑옷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리타 이제 계속 처음에 진행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씀드리는 거는 4렙 이전에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살아서 4렙 이전까지 죽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4렙이 유일한 리타의 공격 스킬이기 때문에 4렙 되면은 미니언 정리도 조금 빠르고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유연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렙 때까지는 좀 사려주는 게 좀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도 우리 쪽에 조언이 있어서 둘이 같이 어느 정도 몸빵이 되는 캐릭이라 조금 다행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리 밀어져 죽지 않도록 열심히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 쪽 타워가 뚫지 않도록 계속 방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신발 갔죠? 전사의 신발을 먼저 가는 겁니다. 물방개수 100을 맞추기 위해서. 전사의 신발 신으면 바로 물방개수가 100이 되는 게 아니라 한 60인가 70 정도가 될 거예요. 인형 셋이랑 같이 합치면. 근데 이제 몇 대 맞으면 이제 109까지 올라가거든요. 4렙 때. 그래서 지금 벌써 찼죠. 그 다음에 바로 용기의 벽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편이 이제 교전이 이루어진 데를 계속 주기적으로 게임하면서 살폈어요. 보면 지금 탑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이 상당히 유리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바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살짝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편 타워는 어차피 한 명이 지켜도 어느 정도 조금 버텨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무조건 킬을 하거나 넘어가서 무조건 타워를 밀고 오면 그거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타워를 또 탔죠. 타워 몸빵하러 들어갑니다. 타워 몸빵하러 들어가서 운 좋게 킬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방금도 보셨죠? 우리 편이 2명이 몰려있어요. 우리 편 2명이 타워 몸빵을 할 때, 타워 몸빵 할 때 우리 두 편이 몰려있는 대로 항상 강림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데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2명이 모여있는 데에서 3인팟을 만들어주는, 예전에 중국이 쓰는 중국의 중공군이 많이 쓰는 그런 스킬이래요. 몰래 가서, 우리 편은 같은 숫자지만 몰래 가서 숫자를 여기저기 늘리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강림을 쓰는 캐릭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타워 쪽에서 압박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정상적인 라인 방어 플레이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계속 넘어갈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지금 탑 쪽에 보면 카리나랑 에스터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타워 안에 갇혀있죠. 그리고 미니언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미니맵 상에서. 저렇게 미니맵이 올라간 상황에서 타워를 타야 되기 때문에 저 맵을 상당히 잘 봐야 돼요. 우리 편 미니언이 어느 쯤에 있나? 우리 편 미니언이 지금 밑에서 지금 출발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갔던 웨이브, 미니언 웨이브가 상대편 타워 쪽에 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를 유념을 하고, 우리 편 미니언이 어디쯤 있겠다 하고 타워를 이렇게 찍어서 바로 가서 미니언을 찍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쯤에서 한번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지금 보면 이제 미니언이 2차 미니언이 벌써 두 번째 탑 쪽에 두 번째 탑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쪽 미니언은 거의 타워한테 못 따라가고 뭐 없단 소리, 거의 없단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지 않고요. 강림을 탈 때 보면 우리 쪽 미니언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우리 쪽 2차 미니언 웨이브가 지금 시작됐죠? 이때 강림을 타야 돼요. 그럼 보면 미니언이 어디 있냐? 자, 보세요. 미니언이 앞까지 올라와 있죠? 이렇게 되면 강림을 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강림을 타면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언 웨이브를 보고 강림을 어디를 탈지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지금 계속 라인 방어를 하고 있고, 네. 다행히 에스터스기 때문에 딜이 별로 안 나와요. 자, 넘어가죠?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온 이유는 우리 편이 좀 밀리는 상황이라서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살짝 타이밍 늦었어요. 네, 타이밍 늦어서 이제 뭐 별로 이득은 보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미 왔기 때문에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타워를 방어해줄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방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아가 센스가 있어서 바텀으로 가서 도와주고 있고요. 이제 미드는 카리나랑 제가 가서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카리나도 도와주고. 보셨죠? 이제 미니언을 타는 요령이 뭐냐면, 우리 쪽 2차 웨이브가 시작이 되면은 초반에는 그 상대편 상대편 타워 쪽에 우리 미니언이 가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그래서 2차 웨이브가 시작될 때, 2차 미니언 웨이브가 시작될 때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저 용기의 벽을 찼죠? 여기는 무조건 잡아요. 100%. 2대3으로 하면은, 2대3으로 해서도 이제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나오거든요. 공방업. 여기서는 타워 몸방 해주고요. 카리나를 위해서. 근데 제가 더 잡네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타워 몸빵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센스 있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탱커는. 그래서 이제 빼주고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끔찍한 살인을 당하죠. 타워는 여기는 이제 아마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대1 상황에서 에스터스 있는 데에서 카리나가 달려들면 아무리 자기가 딜 카리나라도 저걸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타워가 무너졌죠. 이제 사람들이 제가 용기의 벽을 먼저 찾는데 이 용기의 벽을 찾은 거를 몰라요. 대부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게 여유 있을 때 봐서 상대 템이 어떤지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갈지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템 상황은 뭐 비등비등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기 벨몬드가 잘 못 컸고요. 일단은 비등비등한 상태라고 보고 이런 상태면은 용기의 벽을 가진 저희 쪽이 더 유리하거든요. 공방이 10% 업을 해주기 때문에. 자,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지금 3인팟이 갈라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꽤 버티죠. 자, 이제 3명이 모였어요. 3명이 모였으니까 달려드는 거죠. 이제 이 3명이 모였으면 달려들어서 상대를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원딜을 좀 보호해 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 원딜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에스터스라도 살리고 다음을 진행을 하죠. 그래도 어쨌든 계속 킬수는 앞서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게 계속 이 게임도 보면은 하다 보면 그 한국 유저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 우리가 뭐 계속 잘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많이 힘들게 갑니다. 빡게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10렙 전에 용기의 벽을 갔기 때문에 뭉쳐서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한 번만 뭉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그 외국인 우리 파티의 외국인 2명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또 영어로 써가지고 막 모이다, 스틱 투 더 플랜, 계획대로 모여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잘 말 안 듣더라고요. 계속 저렇게 조은이 백도 전문인가봐요. 그래서 백도만 계속 하는데 지금 한타 붙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제가 사실 보면 템이 비등비등해요. 템이 비등비등한데 일단 벨몬드가 딜탱으로 갔고요. 탱으로 갔고요. 근데 제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는 이제 용기를 갔기 때문에 우리 편은 공방 10업이에요. 그 10%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경기가 살짝 밀리는데 이 밀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타를 제대로 안 덤벼서 그래요. 4대4로 해가지고 한타를 제대로 덤비면 무조건 이기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용기의 벽을 가고 그 다음에는 마방 개수와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투구로 좀 갑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나왔죠. 여기서 지금 채팅을 칩니다. 모이지 않아서 가만히 있죠. 이게 채팅 치고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모여서 화끈하게 밀어봅시다. 믿고 한번 해봅시다. 다들 이제 의아해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림을 타고 와서 깜짝 공을 날렸죠. 여기 이제 계속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 탑하고 바텀에 서로 백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저게 백도를 할 때는 이렇게 사람 3명? 4명을 한 군데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저는 깔짝깔짝 대면서 저 셋을 여기다 묶어두죠. 날 좀 죽여주소 하면서. 그래야 이제 백도하는 사람 편하게 백도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교전을 일으켜서 교전하는 척 후퇴하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끌어줘야 백도를 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타워링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기서 얼쩡거리는 일단 이제 타워 이제 다 사람들이 방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이라고 한 거고요. 이 게임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지는 게임으로 이제 거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용기의 벽을 쳤으니까 마지막 한타만 제발 한타만 한번 해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거 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템 보면 별거 없어요. 상대도 그죠? 일단 우리 쪽 카레나가 좀 잘 컸고 미아도 어느 정도 잘 컸어요. 저쪽도 이제 저쪽은 조금 저기 못 컸네. 이순신이 그렇게 크지 못했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순신이
그쵸? 한타 붙죠. 계속 져요, 한타를. 계속 지는데 그 원인이 계속 한 명이 백도 갔다가 죽임당하고 백도 갔다가 죽임당하고 계속 이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안 돼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한타 좀 붙어봅시다. 계속 얘기를 지금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이 한타 교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미드를 밀고 들어가서 바로 역전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상대팀도 이제 기세가 올랐죠. 상대팀이 기세가 올라서 지금 막 신기도 잡고. 자, 일단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딱 상황을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이제 KDA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혼자 다니면서는 답이 없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이반 타이반 모이게 되거든요. 이게 3-3-5에 모여가지고 이제 한타를 유도합니다. 제가 먼저 전진을 해서 한타 유도하고요. 날 때리시오 하면서 나간 거죠. 이제 미니언도 정리해주고 한타 이제 시작하죠. 미아가 갔어요. 근데 미아가 왔어야 되는데 지금 미아가 안 오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미아가 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잡고요. 아, 다행히 이제 상대편의 딜이 나눠져가지고 한 명을 카리나가 처리를 했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수적으로 결국엔 유리한 상황으로 왔는데 네, 계속 가죠. 앞에서 중간에서 몸빵하면서 왕치질 하면서 때려주고 저는 비비기를 해줘야 돼요. 상대 체력이 나의 체력이 많이 날수록 나면 날수록 이제 없어지거든요. 상대의 피가 저의 저주받은 투구 때문에. 자, 이제 미니언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죠. 근데 미니언도 상당히 방어력이 높아져가지고 안 죽어요. 계속 타고 밉니다. 이제 미니언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 편 미니언은 상대편보다 엄청 싸. 미아도 타워링한테 나 죽고 다 여기서 타워 몸빵 좀 해주고요. 네, 결국에는 한 번에 불도저로 밀고 나갔어요. 이게 우리 편 미니언이 세서 그렇거든요. 지금 2차 미니언 웨이브가 시작이 됐죠. 이 미니언 웨이브를 잘 보고 있다가 빠질지 안 빠질지 결정을 해야 돼요. 미니언 웨이브가 가까이 왔을 때는 조금 빠져도 됩니다. 상대편 미니언을 기지 안에 몰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이제 피니시 방법이거든요. 다음 오빠는 해주고 한 명을 또 잡았네요. 궁으로 잡았네요. 이 궁으로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보면 비비기 하죠. 이제 방패와 이제 내가 앞서서 이제 궁을 맞아주기 위해서 앞에 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도저급으로 이제 거의 밀고 나가요. 이제 아마 사람들이 또 깨달았을 거예요. 용기의 벽의 효과가 크구나.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게임상에서 말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되게 수월하네? 이러면서 이제 한타를 계속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오해를 불러들켜서 더 안 좋은 패작으로 가는 게임이 뭐가 있냐면, 용기의 벽으로 한타를 되게 쉽게 이겼어요. 근데 자기가 그 한타에서 킬을 많이 했어. 펜타킬 나왔어. 아, 내가 좀 세구나 하면서 착각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막 영웅놀이 하다가 혼자 이제 데스로 가시는 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기벽을 쳐도 역전할 수 있는 만게임으로 가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플레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편에 용기벽이 있으면 어떻게든 3명끼리 뭉쳐다니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요. 용기벽이 있으면 3명끼리 뭉쳐다녀도 각각 한 사람이 공방이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한 1.3 정도, 1.3인분 정도를 3명이 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 백도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용기의 벽을 누군가가 퍼포트 영웅이 하나 가주면 상당히 고마운 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용기의 벽 자체가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미타를 위한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영웅들은 이 용기의 벽 차이가 좀 그렇거든요. 네, 공템을 가거나 아니면 방어가 개수가 붙은 방어템을 가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을 잘 하셨죠? 네, 다음에 또 그럼 좋은 영상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